예, 다음은 엘레먼트 빌더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형태로 템플릿 설정을 했고요. 위에 보시면 페이지 편집이 있고 편집하기가 있는데 이 편집하기는 엘레먼트 빌더의 편집하기고요. 이 페이지 편집 들어가면 워드프레스 편집기가 나옵니다. 워드프레스 편집기는 이건 엘레먼트하고 상관없이 워드프레스 문서를 편집하고 정의하는 패널이고요. 여기서 엘레먼트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엘레먼트 편집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왼쪽에는 위젯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실제 적용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템플릿을 불러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섹션을 추가 이 큰 파란 박스 섹션이라고 하고 섹션에서 이렇게 컬럼 단을 나눌 수 있는 컬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구성을 보시면 섹션 하나가 추가가 됐고 섹션에는 스타일에 이 배경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원하는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배경이 실제 원본보다 어둡죠. 여기는 배경 오버레이라고 배경 오버레이를 검은색으로 주고 검은색의 투명도를 0.8 정도 줬습니다. 투명도가 100%인 경우에 이렇게 하고요. 투명도가 1인 경우에 투명도가 0인 경우에는 투명이 투명색이고요. 투명색이 1인 경우에는 검은색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아래 보시면은 파란 박스가 여기 안에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너 섹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텍스트를 넣거나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밑에 단이 2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부 섹션을 넣어서 단을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편집을 하고요. 왜 이렇게 편집을 하냐면 배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배경에서 한 칸이었다가 다시 두 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너 섹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너 섹션을 2단 두 개의 컬럼으로 나눴고요. 왼쪽 컬럼이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오른쪽이 40 정도. 예, 왼쪽이 지금 밑에 보면 68 정도 되나요? 67, 뭐 66.5, 뭐 60.6, 7, 예, 66.7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밑에도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 원하는 위젯을 찍고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수정 시에는 반드시 반응형 모드로 들어가셔서 실제 태블릿과 모바일에서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정도 변경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반응형 빠져나가면 PC 버전에 들어오고요. 이거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제목, 타이틀 위젯이고요.
타이틀 위젯 같은 경우는 페이지 하나에 H1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H2나 H3 이런 경우에 H4 이 문서의 중요도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SEO 관련된 부분이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위젯은 텍스트 에디터 위젯이고요. 여기서는 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 굵기를 주거나 뭐 이탈릭체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위젯은 버튼이고요. 버튼은 링크 주소, 버튼 이름, 버튼의 크기, 그 다음에 뭐 아이콘이 있는 경우에 아이콘을 내장된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SVG 파일이라는 아이콘 벡터 파일을 업로드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이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위치를 잡아주고요. 아이콘과 텍스트의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시면 등공 모서리가 0이면 사각형이고 30이면 60. 예, 이게 기본값이 등공 모서리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안쪽 여백은 상하 좌우의 여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체크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폰트의 크기나 굵기 등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그 한 가지 빼먹고 지나갔는데 제목이나 본문 텍스트 에디터도 마찬가지로 서체에 가서 원하는 서체, 지금 현재는 주로 노트산스 KR이나 나눔 고딕 정도가 한글 폰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 고딕, 그 다음에 폰트 크기, 폰트의 글귀,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의 변형, 그리고 밑줄을 주는 거, 윗줄, 그 다음에 스타일의 이탈릭체, 기울임, 일반 모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의 주셨던 그 폼은 쇼코드로 들어가 있고요. WP 폼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 제작된 폼입니다. 이 폼 같은 경우에는 WP 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엘레먼트 프로 버전부터는 폼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폼을 통해서 제작을 하셔도 됩니다. 뭐 모양이 엇비슷하죠. 여기서는 폼 자체를 자유자재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라벨을 이름으로 바꾸거나 이 플레이스 홀더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입력하면 사라지는 이 텍스트를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 플레이스 홀더가 변경됩니다. 이런 식으로 엘레먼트 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현재는 WP 폼이라는 플러그인 통한 폼 플러그인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동일하게 그 내부 섹션이 들어가 있고요. 똑같은 비율로 왼쪽은 비어 있고 오른쪽에는 컬럼의 배경색이 들어가 있고요. 배경 안에 타이틀 위젯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컬럼 안에 여백은 고급에 가시면 요 여백이 들어가 있고요. 이 여백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바짝 붙죠. 35 정도 여백을 주면 이런 식으로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형에서 간격을 어떻게 줄지는 모바일과 태블릿 각각의 사이즈에 맞춰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템플릿을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템플릿에는 기본값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직접 제작을 하시면 항상 반응형 모듈 그 염두에 두고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밑에 섹션을 한번 살펴보죠. 밑에 섹션을 보면 뭐 똑같이 어, 섹션이 하나 있고요. 컬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컬럼이 왼쪽 컬럼이 지금 67. 예, 아까 여기 설정했던 너비 정도 되겠죠. 66.7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배경으로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냥 이미지가 배경이 아니라 위젯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컬럼은 배경색을 주고 위에는 여백을 줬습니다. 이 여백은 어, 컬러의 마진하고 패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한글 그대로 바깥쪽 여백, 안쪽 여백 보시면 돼요. 안쪽은 배경을 주거나 테두리를 줬을 때의 안쪽 여백이고요. 바깥쪽은 그 바깥의 여백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 바깥쪽 여백을 없애면 이런 모양이고요. 바깥쪽 여백을 100 정도 주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섹션에도 바깥 아래쪽에 이렇게 여백을 줬네요. 아마 이게 약간 중간에 붕 떠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고요. 밑에 부분은 다시 배경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오버레이를 살짝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텍스트 에디터, 버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섹션 편집들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어, 계속 되풀이되는 거라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들은 뭐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얘도 여백을 위젯을 텍스트 위젯을 감사장 편집이라는 게 있네요. 예, 여기 감사장이라는 위젯을 테스트놈이나 영어로는 뭐 리뷰 같은 뭐 블럭인데요. 그 블럭을 사용해서 여백을 줬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원래는 뭐 글 쓴 걸 이렇게 불러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너 섹션에 4개의 칼럼을 주고 사진을 하나 낸 다음에 그 밑에 제목 넣고 텍스트 에디터 넣고 리드 모아 버튼을 이런 모양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을 넣고요. 이 사진에 둥근 모서리를 위쪽과 위쪽 오른쪽만 15 정도 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 30, 오른쪽 30, 왼쪽 30 아래쪽만 여백을 주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구성을 요 템플릿에서는 구성을 했어요. 보통 밑에 보시면 이런 그 테두리를 여기서 그림으로 넣는데요. 그림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 요 섹션에 디바이더라고 해서 테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더를 위쪽에 산맥 모양으로 주고 색상을 이렇게 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물방울, 뭐 요런 모양. 지금 여기서는 위쪽과 아래쪽의 색상이 이제 구분돼야 이 경계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하시는 디바이더를 선택을 해서 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템플릿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미지 선의가 있는 이미지를 썼습니다.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른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엘레먼트 편집으로 메인 페이지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가시면 이 페이지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작업 내용은 여기 되돌리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장한 시점부터는 리비전이라고 해서 저장된 시점의 그 기록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메인 페이지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About Service Portfolio 페이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About 페이지도 한번 살펴보죠. 뭐 어바웃 페이지도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뭐 내용은 없고요. 그냥 앞서 설명드렸던 간단히 편집할 수 있는 수준이고 여기서 어바웃 페이지도 여기 편집하기로 들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섹션이 하나 있고요. 이너 섹션을 똑같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페이지 헤더가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놓고 뭐 페이지 헤더 템플릿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불러와서 다시 다른 페이지에서는 똑같은 모양인 경우 불러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앞서 메인 페이지하고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지금 뭐 이쪽도 배경 섹션에 배경이 들어가 있고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오른쪽에는 헤더가 있고 텍스트 에디터가 있고 버튼이 있는 형태의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을 배경 사진을 스크롤했을 때 사진은 고정되어 있고 페이지만 올라가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섹션에 가서 스타일에 고정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고정 여부를 고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배경도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치는 왼쪽 가운데 돼 있는데 정가운데로 가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본값은 뭐 요런 모양입니다. 지금 크기를 콘테이너로 하면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서 이제 그 폭만큼 줄어들고요. 커버를 했을 땐 꽉 차는 느낌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게 수평인 경우에 이미지가 그런데 수직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식의 정사각형 이미지를 본다 그러면 지금 커버인 경우에 이런 모양이 컨테이너로 하면 이만큼 잘리죠. 여기서 반복을 하면 그 사진이 이어서 붙는 효과고요. 이거 커버로 하면 반복을 주지 않아도 꽉 차게 보입니다. 고정 여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크롤 했을 때 고정할 거냐 여부고요. 사진 위치는 정가운데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밑에도 섹션이 하나 있고 이너 섹션을
이렇게 넣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동일한 배경색의 내용을 꾸미기 위해서 하나의 챕터인데 컬럼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이너 섹션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헤더 위젯 들어가 있고 카운터 숫자가 올라가는 카운터를 카운터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페이지 나가 보시면 이렇게 카운트가 0부터 200까지 올라가죠. 이런 걸 카운터 위젯이라고 하고요. 카운터 위젯의 밑에 이제 타이틀 위젯을 썼죠. 예, 밑에는 똑같이 이너 칼럼 쓰고 이너 섹션 쓰고 컬럼을 세 개로 나눴어요.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너 섹션을 넣고 어, 텍스 한 개의 칼럼에 얘를 붙여놓고 예, 얘를 컬럼을 2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는 3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서 편집이 가능한데요. 요 템플릿에서는 컬럼을 3개로 나누고 여백으로 이 간격을 좀 조정을 했어요. 실제 반응형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반응형에서 보이는 화면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특별히 뭐 레이아웃이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템플릿 만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뭐 서비스 페이지인가요? 일단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서비스 페이지는 이렇게 Q&A 같은 FAQ 같은 토글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열렸다, 닫혔다, 펼쳐졌다 하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레이아웃은 뭐 동일합니다. 밑에도 컬럼을 나눠서 넣고 이 CTA 섹션이라고 하는데 좀 강조하는 형태의 섹션을 하나 더 넣고 버튼을 넣었죠. 여기서는 토글 버튼만 먼저 살펴볼게요. 예,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컬럼이 3개고 왼쪽 컬럼에는 타이틀 2개 들어가고 텍스트 에디터 오른쪽에 가운데는 토글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의응답, 두 번째 질의응답을 여기서 구성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여기서는 이미지가 사용이 됐어요. 이 이미지는 뭐 이렇게 길쭉한 이미지, 원본 자체가 좀 길쭉한 이미지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는데 가로 세로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에 아까 보시면 이게 지금 410에 650이잖아요. 여기서 커스텀으로 하고 410에 650을 맞춰주면 그런 형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본 자체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이는 거는 큰 이미지를 사용해야지만 700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미지 잘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풀로 가야겠죠. 네. 그 밑에는 섹션을 이제 두 칼럼, 세 칼럼짜리 오른쪽에는 두 칼럼으로 하고 오른쪽에는 여백을 줘도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반응형에서 여백을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정 컬럼을 준 것 같아요. 컬럼 같은 경우는 이 컬럼에 내용물이 없는 위젯이 없는 경우에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백 자체를 컬럼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섹션을 두 섹션을 만들고
여기서 오른쪽에 70 정도의 여백을 주면 내용을 넣었을 때 지금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죠. 한 120 정도 이런 식으로 뭐 200 이런 식으로 여백이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는데요. 이쪽에서는 굳이 컬럼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동일하고요. 콜투 액션이랑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에 배경 이미지를 하나 넣고 배경 이미지에 배경 오버레이를 살짝 넣습니다. 배경 오버레이를 뭐 색으로 줘도 되고요. 그라데이션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뭐 투명도는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의 각도 이런 식으로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형태의 배경 이미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업데이트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실제 수정된 내용은 이렇게 뭐 크게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포트폴리오 FAQ 콘택 페이지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지금 갤러리라고 하는 위젯이 들어가 있는데요. 갤러리 위젯을 한번 살펴보죠. 나머지는 뭐 동일한 그 템플릿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갤러리 위젯은 이렇게 9개 사진을 불러왔는데요. 여기 보면 갤러리라는 기본 갤러리 위젯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멀티로 이렇게 셀렉트를 하게 되면 선택이 되고요. 순서를 원하는 순서대로 바꾸고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지 크기가 150으로 되어 있는데 적당한 크기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가서 간격을 주면 되죠. 스타일에 지금 갤러리의 스타일에 간격이 기본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간격을 사용자 정의로 해서 원하는 간격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여기 보시면 기본 갤러리 위젯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양은 동일한데요. 기본 갤러리인 경우에 이렇게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한 형태의 갤러리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프로 버전에는 갤러리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는 갤러리를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 넣는 방법은 뭐 동일하고요. 여기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가로가 넓은 거는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갤러리고요. 뭐 밑에 거는 어쨌든 기본 갤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클릭하면 사진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닫으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갤러리 포맷입니다.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갤러리 말고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서 저장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FAQ는 뭐 토글이라고 아까 한번 사용했던 거고요. 전체 배경에서 이쪽 컬럼의 배경을만 흰색으로 주고 구성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죠. 예, 이 섹션에 지금 요 섹션 안에 또 섹션이 있는데 이게 잘 선택이 안 될 때는 여기 내비게이션을 키면 여기서 원하는 정확한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여기에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안에 내부 섹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부 섹션에는 칼럼이 두 개가 있고요. 첫 번째 칼럼은 내용이 없고, 예, 토글 버튼. 여기서 이제 아코디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 아코디언 또는 토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컬럼에 배경을 넣었죠. 배경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다시 컨트롤 Z 하면 이렇게 배경이 먹은 게 보이죠. 여기서도 큰 뭐 이슈는 없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콘택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콘택 페이지 보면 뭐 메인 페이지하고 요 폼 이슈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폼 코드가 없어서 이게 저희가 입력한 게 아마 6번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WP 폼에 6번 폼을 사용하겠다고 정의를 내려주면 정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밑에는 구글 맵 위젯이고요. 섹션을 하나 크게 하고 여기서 전체 너비로 하고 여백이 없이 한 다음에 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도 위젯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글 지도에서 이런 형태 나오고요. 여기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표시가 되고 줌을 한 15, 17 정도로 하시면 지도 모양이 나옵니다. 높이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도 위젯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페이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엘러먼트에는 다양한 위젯들이 있는데 따로 페이지, 신규 페이지 하나 만들면서 위젯들을 살펴보겠습니다.